시인 김남주는 전사입니다. 그의 서정시조차 우리 가슴을 방망이질치게 합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펜은 저항의 불꽃이었고 그의 분노의 외침은 민중의 함성이었습니다. 김남주는 전남대학교입니다. 민주화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지켜온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갈 긍지이자 희망입니다. 그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인문대에 자리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과 정성이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민주길을 걷다가 잠시 쉬어가는 샘터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 우선 하나도 없고 리얼리스트적인 시인인데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좀 유례가 없을 만큼 희귀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귀중한 시인이다. 그 함성지 사건에 연루돼서 고문을 받고 그 경험을 그대로 시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시가 그냥 저절로 나온 사람이지 이 시인이 되려고 생각하면서 시 썼던 사람이 아니고 시, 삶 이런 게 그냥 하나였던 사람이지 늘 술이 취하면 그냥 누구한테 말도 않고 어머니 다시는 나를 기다리려고 신장로가에 나오지 마세요 하는 마야콥스키 시나 이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라고 하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이렇게 음송을 하고 취기와 함께 너무 그 남주혁이 그 시 읊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천재적인 어떤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그런 맑은 눈으로 그런 시를 남겼다는 게 우리 문학이나 우리 정신사의 큰 자산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김남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성인들은 흙을 사랑해야 된다. 남주시에서 보게 되면 고향과 대지와 민족을 이어지죠. 그래서 김남주의 모든 사상 속에는 흙이 깔려져 있어요. 남주의 말을 하면은 흙만 뺏기면 우리가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대지에 뿌리를 튼튼히 받고 있는 심정으로 자기 할 일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추구했었던 그 의미, 김남주에게서도 임이더라고요. 독재 시절, 그리고 나가서 군부 독재 시절에 임을 찾고 있었어요. 김남주 시 속에는 건강하고 소박하고 정직한 아버지의 피와 부드럽고 눈물 많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모성성, 그 여성성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김남주의 몸이었고 그의 시였지 않느냐. 조국은 하나다. 한반도는 하나다. 그의 화두이면서 시집 제목이면서 시 제목이지요. 김남주의 모든 시적 정서, 사상이 조국은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에게 있어서의 문학은 온 정신의 어떤 구심체라고 할까요? 시를 쓰면서 혁명의 방향성, 또 왜 혁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의미 등등 글을 쓰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김남주에 있어서의 문학은 그분의 어떤 문학 자체가 구도자처럼 느끼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작품들은 문학과 정치의식이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정치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학의 미와 문학의 어떤 주제의식과 문학의 어떤 시대에 대한 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음을 해방 이후에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시인인 것 같아요. 김남주 산문 전집은 시를 이해하는 기초 내지는 배경, 선생님이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들, 시대에 대한 고민들, 또 감옥에서의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보고 가정생활도 못해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독재가 심했고 탄압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힘을 북돋우기도 하고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80년대에 옥중에서 나온 더군다나 5.18에 대해서 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살벌한 죽음을 많이 연상하고 공포와 그런 것들을 심어주긴 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생생해서 시인의 역할이 정말 이 당시에 필요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사람들 앞서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압박감이랄까? 책임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래,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막 30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뒷바라지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가 5살, 그러니까 만 4살도 안 될 때 아빠가 돌아갔기 때문에 너 아빠 얼굴 기억나니? 그러니까 머리에 기억을 담아두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10년 가까이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아들을 맞으니까 특별한 그 감정이었겠죠. 맨 마지막으로 쓴 시가 아버지 산소예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서 쓴 시가 바로 그 아들에 대한 감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의로웠던 사람, 계급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항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는 세상,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꿈꾸었던 정의로운 사람. 특히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아쉬움이 컸죠. 강주일고를 갔으니까 공부를 썩 잘했고, 대학 다니면서 또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기대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랬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자식이 하는 대로 지켜보았던 것 아닌가. 매달 한 번씩 그 접견을 했어요. 많은 시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형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왔고, 조금이라도 더 그 편한 마음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게 정말 암 환자의 모습이죠. 저도 암을 겪어봐서 알지만 그 정도까지 마르진 않았는데 완전히 뼈만 났고 시커먼 얼굴에 낯선 김남준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치아라 그러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을까? 그게 선생님과의 마지막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는 김남주의 시에 무척 빠졌었고요. 김남주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사가 아니고 독재자나 반역자나, 저는 아직도 선생님의 삶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한켠에 김남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이나마 의미 있는 노래를 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울림과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김남주의 이름이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명하고 똑같이 사람 좋은 물봉이고, 세상을 변혁 운동에서는 전사였고, 당신이 겪은 일들을 시로 쓸 때는 민족 시인이었고 그러죠. 핍박받고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라고. 지금도 무슨 미국 놈들이나 뭐 자본이 이렇게 다 규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인들 뭐 남주행이 편히 살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다고 느닷없이 가서 가깝게 지내는 유인백 씨 뺨을 쳐버려요. 남주행이 갑자기. 황당하죠. 왜 그랬습디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했다. 김남주, 윤환범, 윤상원, 그런 그야말로 그 세계사적인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 전남대학교인데, 자연스럽게 그 훌륭한 분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군부 독재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 철저하게 고민했던 분이에요. 감옥에서 저녁밥 먹고 나와서 뒷창문에 전부 서가지고, 독방이니까 남주행이 시도 낭송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지금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부의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고 물질적인 삶의 질은 뭐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상대적 빈부의 격차랄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일, 불의한 일들이 있는 세상은 그분이 견디기 참 힘든 세상이었을 겁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 이런 끊임없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아마 살아가는 것이 그 양반의 꿈일 테고 지금도 아마 살아계셨으면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 삶의 문제를 시적 감수성으로 언어화했다는 것, 그것이 김남주 시인의 한국사의 문학사에서 저는 뛰어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시가 되지 않은 일들을 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 파블로 네루다, 한국사에서 일찍이 이해하고 소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이네, 브레이트, 현실에 대한 삶을 노래한 시들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소개하고 했죠. 행동하는 시인, 그는 시인이기 전에 스스로 혁명가이자 전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는 투쟁의 무기였다. 주로 감옥에서 많이 쓰여졌고 시로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어떤 절망적인 푸념은 없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믿음, 또 혁명에 대한 단호한 신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시의 낭송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시를 낭송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작시를 감옥에서 우리는 여러 번 낭송했거든요. 5.18이라든지 우리 동지의 죽음과 같은 계기가 나왔을 때는 자작시를 낭송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겨 깨운다 할까, 정신을 번쩍나게 하는 준엄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그런 계기 때마다 쓰여지고 낭송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가 다른 시와 다른 현장성과 강렬한 힘을 담고 있지 않는가. 김남주의 시는 하나의 투쟁 선언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혁명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고 또 틈틈이 그 번역해서 은박지에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출간한 시집 아침 저녁을 읽기 위하여, 그게 옥중에서 다 번역된 것들입니다. 형님, 동생 덕종입니다. 정말로 형님이 미치도록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형님처럼 더 치열하게 살진 못하지만 형님이 남기신 뜻을 조금이라도 제 가슴속에 항시 남기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님이 꿈꾸던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진전된 대한민국을,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훗날 만날 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편하게 옛날 이야기 하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때까지 늘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이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형님이 너무 불쌍하고 또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병마를 잘 싸워서 이기셨다면은 여기 고흥에서 저하고 같이 농사짓고 이웃집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 그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감동을 줄 수 있고 제 인생에서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의 인연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늘 새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남주형 민족을 위해서 또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할 때 얼마나 애롭고 고독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고독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형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안아, 세상에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 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근데 그 말씀 저한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이나 저나 자기 몸 돌보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일찍 하셨고 저도 지금은 살아 돌아왔지만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좀 더 살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뵙겠습니다.